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래의 정원 채널, 저는 프로스토입니다. 모래의 정원 채널은 다양한 식물 상식과 세상 사람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식물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그 용어들을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식물을 키우는 초심자들은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새로운 영역을 접할 때는 그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을 알고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는데, 용어를 모르면은 또 좀 더디게 걸릴 수가 있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뭐 용어가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든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제가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는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 나는 식물의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콘텐츠를 볼 필요는 없겠고요. 나 식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식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전지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전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식물을 아름답게 따듬는다, 보기 좋게 따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정과 전지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좀 포괄적인 개념은 전정이라 그러고, 뭐 가지를 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커가는 나무나 이런 식물들을 갖다가 보기 좋게 가위를 가지고 다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과 전지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면관수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저면관수는 접시 같은 데 물을 담아 놓고 이 화분을 위에 이렇게 얹어서 물이 밑에서 삼투압의 원리로 인해서 물이 빨아들어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저면관수라 합니다. 그래서 관수는 직사관수와 저면관수가 있는데, 직사관수는 물이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지를 않고 흙 속에 있는 구멍, 공구를 통해서 물이 그냥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면관수를 통해서 충분히 흙 속에 물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저면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 나누기가 있는데요. 포기 나누기는 말 그대로 식물을 분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화분에 이렇게 산세베리아가 2개가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를 나눠주고 싶다, 아니면 하나를 나누어서 다른 화분에 옮기고 싶다 하면은 포기 나누기를 합니다. 포기 나누기는 영양생이식의 한 부분인데, 뿌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포기를 나눠서 바로 심으면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포기 나누기인데, 여기에 반해서 또 번식을 시켜주는 방법은 우리가 끝꽂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 줄기를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줄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걸 흙 속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성공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식물을 또 번식을 시킵니다. 얘도 영양 번식의 하나인데, 아까 포기 나누기가 다른 것은, 포기 나누기는 뿌리가 달려있는 상태로 옮겨주는 거고, 얘는 뿌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옮겨주는 겁니다. 이걸 끝꽂이를 하는데, 아마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번식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꽂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꽂이는 말 그대로 물에다가 줄기를 꽂아두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에 꽂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날이 지나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그 뿌리가 내리면은 얘를 나중에 흙 속에 옮겨서 또 새로운 식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물꽂이고, 그 다음에는 잎꽂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다육이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육이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잎을 하나 이렇게 뚝 잘라서, 잎을 잘라서 그냥 흙 위에다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올려주면은, 여기서 저절로 뿌리가 내리고 또 새로운 새끼 다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꽂이는 다육이를 번식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세베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만약에 이 잎이지 않습니까? 잎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 가지고 꽂아두면은 생겨요. 또 새로운 싹이 생깁니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번식을 한다. 그래서 잎꽂이란 말이 나오고, 물꽂이란 말이 나오고, 뭐 포기 나누기란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는데, 여러분, 기근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된 뿌리를 기근이라 그래요. 지금 아마 이미지 이렇게 사진 속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기근이라 그러는데, 주로 열대 지방의 식물들, 고무나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요런 식물, 그 다음에 뭐 몬스테라 같은 거, 이런 식물들이 기근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근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는 식물들은 키우기가 쉽다, 잘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진 보면은 막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뿌리가 내린 부분을 줄기를 잘라서 심어 놓으면은 또 잘 살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식재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식재는 여러분들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흙 종류, 돌 종류, 나무 껍질 종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식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 있는데, 나는 식재가 난석이 되겠죠. 이렇게 돌 같은 난석이 되는데, 초보자들이 많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 난을 갖다 흙에 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난을 갖다가 난석에 심으니까 물이 잘 빠져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볼 때는, 아니 영양분이 없는 돌에 무슨 식물이 자라겠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 속에 심으면은 바로 죽어버리죠. 뿌리가 썩어서. 그래서 식재, 흙이 될 수 있고, 돌이 될 수 있고, 나무 껍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물이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재들이 어떻게 달리 그걸 선택을 하나 그러면은, 이 식물의 뿌리의 성질에 따라서 식재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식재만큼은 꼭 거기에 적합한 식재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꼭 이 부분을 잘 아시고, 나는 난석에 심고 또 식물은 흙에 심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피열의 말은 많이 쓰는데요. 식물의 모양이죠. 기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토피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이 동그스름하게 만드는 부분은 토피열인데, 이런 거는 어떤 식물을 관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조경적인 측면이 많죠. 토피열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휴면기가 있습니다. 휴면기,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을 휴면기라고 그러는데, 식물이든 사람이든 적절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더울 때 식물들이, 너무 추울 때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듬해 더 좋은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면기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게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나는 식물을 외목대로 키우기를 좋아해요. 저는 외목대 식물이 많아야 하는데, 외목대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줄기를 한데 외대로 키우는 것을 외목대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요렇게 너무 긴데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요렇게
목대 하나를 쭉 키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외목대라 키운다 그럽니다. 저는 외목대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나름대로 외목대를 키우는 것은 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참 예뻐요. 외목대를 키우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주광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주광성이는 한자인데 딸을 주자 빛광자 성질인데, 식물은 햇빛을 쫓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 한쪽만 계속 그대로 두면은 식물이 햇빛 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보기가 싫게 돼요.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화분을 뺑뺑 돌려주죠. 이렇게 좀 했다가 또 돌려주고, 이런 이유가 다 주광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고 다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어느 쪽이 남쪽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기울어진 쪽이 남쪽이에요. 햇빛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식물의 주광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과습이란 말인데, 뭐 과습은 여러분 알잖아요. 물을 많이 줘서 그러는데, 왜 그러면 또 제가 강조를 하나 그러면은, 식물은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게으른 사람이 더 잘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부지런해서 식물을 물을 빨리 주면은, 자주 주면은 과습에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식물을 천천히 게으르게 기르는 사람들은 물을 적게 주기 때문에 잘 죽지는 않죠. 이거예요, 여러분. 물을 많이 주어 가지고 뿌리가 썩으면은 그 뿌리는 회생이 안 됩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줘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렸다든지 좀 딱딱하게 됐다든지 하면은, 물을 주면은 다시 부풀어 올라서 물을 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것이 낫다는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물만 잘 주는 것도 식물의 거의 뭐 70~80%는 잘 키운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는 목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지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식물이 키우다 보면 야들야들하단 말이에요. 식물이 연두색이. 그런데 이게 점점 키우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목지라가 되거든요. 이렇게 목지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식물이 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목지라 시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키워가지고 좀 꾸준하게 참고 그렇게 키우시면 나중에는 목지라 돼서 튼튼한 식물이 됩니다. 물론 목지라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게 소요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목지라다, 목지라 된다, 목지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육식물, 우리가 관엽식물, 초화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봄 되면은 초화식물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초화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서 풀처럼 생긴 식물이 이렇게 꽃을 보는 이 식물을 우리가 통틀어서 초화식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맘때에 하원이라든지 또는 꽃시장에 가면은 이런 초화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화식물들의 시기는 이런 봄부터 시작해서 거의 5월달까지고, 그 이후는 많이 이렇게 이제 식물이 접어들죠. 끝나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엽식물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잎을 보는 거예요. 잎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잎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검전수처럼 이렇게 잎을 보는 거예요. 반질반질한 잎을 보는 거예요. 그걸 관엽식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육식물은 여러분들 그 줄기가 두툼해서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사는 이런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해요. 다육이라 그러죠. 이것도 다육이에요. 이런 식물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을 적게 준다, 많이 안 준다, 자주 안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자기의 몸에, 두툼한 몸에 물을 항상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 물을 빼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은 과습해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숙건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숙건초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봄 되면은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쑥 있지 않습니까? 쑥. 그 다음에 국화 이런 것도 그냥 겨울에는 뭐 없는 것처럼 있다가 봄 되면 뾰족뾰족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또 1년 동안 잘 커서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을 쑥곤초라고, 또 가을 되면 또 말라가지고 또 땅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해 살이 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해바라기라든지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은 그냥 한 해 동안 잘 자라다가 그냥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지고, 또 이러면은 다시 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것을 1년초라고 합니다. 그럼 2해 풀은 2해만 살고 죽는 그런 풀이다. 이렇게 다양한 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음성 이렇게 하는데 말을 풀이하자면은 그늘에 식물을 두어도 어느 정도는 잘 자랄 수 있는 식물, 우리는 내음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산세베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금전수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햇볕이 많이 없어도 잘 자라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내음성이라 그러다. 햇볕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자기가 만약에 나는 어디서 식물을 키우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 환경에 맞는, 그 장소의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꽃식물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그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지 또는 거실 부분에 식물을 키우겠다 그러면은 내음성이 강한 식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그런 단어들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은 처음으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포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포트, 뭐 쉽게 이야기해서 화분을 영어로 포트라 그러죠. 이런 플라스틱 우리가 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식물을 담는 그릇을 포트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포트를 샀다, 2포트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식물의 키핑이 있는데, 우리가 키핑이란 말은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뭐 술집에 이렇게 양주를, 비싼 양주를 시켰는데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오면 묻겠다 해서 키핑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식물도 키핑이 있는데 특히 다육이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자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햇빛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식물들은 다 웃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육이들은 햇빛이 많이 드는 하우스 같은 곳에 막기 둔단 말이에요. 막기 두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또 색깔도 예쁘게 들게 하는 그런 다육이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육이를 키핑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경재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그 식물이 있으면은 흙을 다 틀어버리고 그냥 물 속에 넣어가지고 수경에만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이 없으니까 깨끗하겠죠. 그리고 또 뿌리가 이렇게 유리로 통해서 보이겠죠. 요런 또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경에 강한 식물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경
식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의 수경식물을 따로 구입을 해서 기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경재배라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신아란 말을 많이 써요. 신아는 우리말로 하면 세촉입니다. 세촉이 돋아난다. 세촉을 신아라고 그러고, 맹아력이 있는데요. 맹아력은 세촉을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세촉을 키워내는 힘이 있다 해서 우리가 맹아력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버렸는데, 아까 우리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전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삭이 나온다, 새로운 촉이 나온다, 이때를 우리가 신아라 그러고 맹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엽은 뭡니까? 새로운 잎을 우리는 신엽이라 그래요. 새로운 잎을 신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발화가 있는데, 발화는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3개 나온다. 새로운 삭이 나올 때 우리는 발화라고 그러고, 발화력이 좋다, 발화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텃밭에 상추 씨앗을 뿌리는데 발화가 잘 됐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광합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광합성은 이래저래 뭐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그냥 쉽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광합성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뿌리로 통해서 물을 빨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물이 합해져서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에 이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본 말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식물을 사러 가면은 식물의 사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모찌꼬미입니다. 모찌꼬미입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모찌꼬미라는 이야기 뭐야?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산에 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묘목이 있는데, 나 소나무 저걸 하나 그냥 파가지고 이렇게 길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를 그냥 흙에 파와가지고 그냥 어두운 화분에 심어버리면은 소나무는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소나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방 캐오면은. 근데 이 소나무는 식물을 갖다가 퍼와가지고 어떠한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용기에 적응을 시켜서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활착이 완전히 됐을 때 안전한 상태에서 뭐 다시 옮긴다든지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모찌꼬미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그 나무가 있는데 밭에 키우는 나무를 삽으로 파가지고 그냥 판매를 휙 하는 거하고, 그 판 나무를 갖다가 어떤 화분에다가 옮겨가지고 식물이 충분하게 안정화되고 정처가 돼서 튼튼하게 자란 상태에서 파는 거하고, 요 차이가 우리는 모찌꼬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찌꼬미는 어떤 식물이다? 잘 사는 식물이다. 상당히 키우기가 안정화된 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도 또 이거 외에는 엄청난 많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 정도라도 이렇게 식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의 정은
채널은 세상 사는 이야기와 식물에 관한 상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정말 윤택한 삶을 갖다가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가가 국민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너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게 빨리 마무리가 되고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다소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게 돼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상식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또 갑자기 뚝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프로리스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